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미증시 올라갔고 미증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적이 부각이 되고 또 소비 지표,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산업 생산 같은 제조업 지표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소비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게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좀 꾸준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걱정거리로 작용했던 것들이 계속 완화되는, 그러니까 뭐 이 지표가 좀 눌러지면 시장이 조금 야금야금 안도하게 되는데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수록 또 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만 혼자 올라가기 어려워서 주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 재료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시아가 헝다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비롯된 헝다 문제가 있어서 미국하고 조금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헝다는 그냥 질서 있게 정리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23일인가요? 또 하여튼 조만간 헝다의 어떤 부채 문제가 또 부각될 날이 오긴 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헝다가 증시의 메인 재료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인데 매수 규모를 조금 늘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장세를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금융 투자가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해서 금융 투자가 이제 메인,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조 뭐 이런 형태가 됐죠. 근데 어쨌든 금융 투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수급 구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 규모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지수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선택한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아주 베스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올라갈 때 이제 미디어주, 또 인터넷주, 뭐 탄소 배출 축소 정책에 따른 어떤 정책주, 뭐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 보이고 뭐 증권주라든가 일부 의류 업체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럴 때 시장 주도하는 게 그 종목들이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수출주를 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가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고 할 때 이제 미디어주라든가 아니면 탄소 배출권, 인터넷주 중심으로 올라가서 조금 대장주들의 힘이 좀 아쉬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는 중요한 어떤 저항대로 왔죠. 지금 5일선은 각을 위로 확 틀어 올리긴 했는데 오늘 21선 부근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이거 돌파해서 3050을 완전히 넘어가 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좀 추세가 바뀌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를 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이제 이번 주 후반 과연 3050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의 끝을 3550 근처 전후로 보는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와서 61선까지 도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1선 근처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의 최대 고비는 1010이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보다는 이제 1010이 더 중요한 이제 기준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121선, 121선이 이제 계속해서 지지대가 됐던 위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항으로 바뀔 수도 있다. 또 목표는 그 정도까지만 본다. 이런 투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거냐, 추세적인 자금이 들어온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1010을 넘기느냐, 막히느냐, 요게 이제 또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 주 후반이 최대 고비점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뜬금없이 확 세게 돌파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의외로 더 이게 더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거기서 막혀버리면 한 970, 980 정도까지 한 번 또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 주 중후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죠. 근데 1,500억 정도면은 사실 이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한 거잖아요. 예, 그 연기금은 지수가 이제 올라오니까 주식 비중이 이제 간당간당하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목표한 주식 비중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고 올라오면 또 비슷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한 날이었거든요. 금융투자 며칠 정도는 더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매수하면 또 다음 주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 쪽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커지는,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매수한 것만큼 외국인들이 매수를 며칠만 해주면 시장이 굉장히 쉽게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늘려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 예, 좀 확신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 대형주를 2,100억을 샀구나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서비스 업종이 절반이었거든요. 이게 서비스라는 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이잖아요. 하이브도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죠. NC소프트도 또 그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전차군단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쪽에 수급이 집중될 때 이제 지수가 좀 편안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서비스, 다음에 이제 의약품, 그다음에 운수, 창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메인 종목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를 완전히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가 오늘 장에 한 2배 정도로 늘어나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전기전자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수를 좀 끌고 가는, 예, 달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에 영향 준 거는 4포인트가 안 돼요. 예, 근데 시가총액 420조짜리 회사가 3포인트 올렸는데 카카오 같은 건 시가총액 60조도 안 되는데 이 종목 하나가 3.5포인트, 삼성전자보다 더 올렸거든요.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SDI 이 세 종목이 이제 지수 올린 게 한 8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순환으로 도는 거는 좋고 삼성,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분위기 잡아주는 것까지도 좋긴 한데 이왕이면 좀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제가 왜 이 종목을 얘기하냐면 이 두 종목의 매수가 붙어주는 장세가 외국인들이 컴백하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쭉 보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왜 반등이 나오고 있을까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한번 주요 상품 가격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10월 첫 번째 주는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로 보면 돼요. 예, 9월 마지막 주로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10월 1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걸 첫 번째 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주는 다 올랐어요. 예, 이제 WTI 올라가고 천연가스 막 8% 급등하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항생지수는 사실 이거는 제가 왜 표기를 했냐면 헝다 문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헝다 문제는 10월 들어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예, 중국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와서 항생지수는 꾸준하게 1%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헝다 문제는 10월 들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 첫 주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2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2배가 올라가 버리고 천연가스는 주춤하고 국채 금리가 또 그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2주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어중간하는, 좋지는 않은 그런 형태가 됐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조금 전초에 1% 가까이 올라갔던 게 좀 주춤거리긴 했고 그러다가 3주차 우리나라 이제 만기 넘어간 주간부터 이렇게 좀 살펴놓고 그 만기 주간 후반부부터 보면 국제유가 상승폭이 전주보다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근데 이 정도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이때 당시보다 많이 올라가서 좀 주춤하나 보다 했는데 2주째 하락을 했죠. 이제 푸틴이 유럽에 천연가스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내려가면서 국채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채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금리 상승세도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상승폭이 덜하다. 천연가스는 하락으로 돌아선 건가? 2주 연속 하락했네? 이렇게 되고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3주차부터 그러니까 10월 우리로 치면 아마 두 번째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난주 되면서부터 이제 주요 지표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안정이 됐고 이번 주 들어서는 국제유가도 하락. 근데 뭐 거래일이 며칠 없어서 이거 의미 두기는 어려운데 국제유가가 어쨌든 지난주하고는 좀 달라졌잖아요. 최근에 한 주 평균 3%대 정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국제유가가 강하게 올라가진 않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많이 빠졌죠. 2주 동안 지금 하락한 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지면서 이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제자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달러화라는 거는 위험하다 싶은 거 가지고 투자를 좀 할 거냐, 그러니까 리스크에 베팅을 할 거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게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사실 내려갈수록 좋죠, 지금은. 근데 내려가진 않지만 걱정하던 상황, 한 주에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지금은 거의 이제 고정된 상태 정도 나와서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국제유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국채금리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달러가 쭉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걱정이 덜어졌구나. 예, 걱정이 덜어졌다. 완전히 덜어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덜어진 거는 헝다 문제. 다음에 에너지 문제는 조금 약해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돈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돈 조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돈 쥐고 있다가 조금 써도 될 것 같은데 정도까지가 온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정도로 이제 빠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덜어진 상태 정도가 된 게 최근의 반등을 이끌어낸 재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로 보시면 국채금리거든요. 올라가던 게 꺾였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금리는 어차피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상승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뭐 이게 차트 딱 봐서는 완전히 그렇게 됐어 이렇게 보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이게 하락 쪽으로 돌아섰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달러 인덱스를 딱 봐도 이게 쭉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전환됐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금융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죠. 이거 국제유가 이 차트만 딱 보고서 국제유가 이제 꺾였어, 상승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요 상품별 추이를 딱 보면 시장이 자신감 있게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꺾이고 상승 쪽으로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면에 속도로 보면 막 올라가던 게 조금 둔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달러도 그렇고 이제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천연가스는 뚝 떨어졌고 그래서 걱정했던 게 좀 완화가 된 거였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말 기준이에요. 내년도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45% 정도 됐었거든요. 44.9% 한 달 전에. 근데 지금은 8.3%. 그러니까 90% 이상이 한 번 또는 두 번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올릴 거야 확률이 28%, 두 번 올릴 거야 35%, 심지어는 세 번 올릴 거야도 2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몰려있는 건 이제 두 번 올릴 거다라는 쪽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악재에 대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수치가 올라가면 원래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상당히 부담되는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에 좀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반응할 호재가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단계는 악재가 익숙해지고 일부 걱정이 덜어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호재가 나와야죠. 예, 결정적인 어떤 호재거리가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주면 여기서 이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다시 악재성 재료가 다시 악화가 되는 뭐 국제유가가 여기서 또 다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급등을 한다든가 그러면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든가 이렇게 버리면 또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지금부터 이제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악재거리가 더 악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국제유가, 국채금리, 뭐 달러 인덱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되게 완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외국인들이 잘 보면 이게 매수로 돌아선 건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딱 봐도 매도가 멈췄네 정도지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매수로 돌아서 이런 각도 정도의 어떤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각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내리 매수가 잡히면 이게 각도가 위로 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이거 수급이 좋아져서 고비를 넘기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춘 걸 넘어서 주포가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증시에서는 지금 주포가 필요하다고. 예,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지금 5일 연속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5일 연속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5일 연속 올라갔죠. 이게 이제 신용잔고가 떨어졌다가 엄청난 속도로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늘고 있는데 는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신용잔고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매수거든요. 그것도 많이 털어낸 상태에서. 또 종목들별로는 잔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잔고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잔고율이 보통 5%, 7% 단위로 끊거든요. 5% 넘어가면 경계경보, 7% 넘어가면 위험경보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막 8%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막 4%대로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제 조금 더 그 반전 시도,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좀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는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조심스럽고 확인되기 위한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서진 않아서 큰 어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 상승으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종목 장세가 코스닥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일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보면 우선 매수 주체, 금융 투자가 매수 1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1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이상의 매수로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피크가 나오는 수치잖아요. 이 수치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이제 예상을 뭐 숫자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한 20-30%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세 자릿수 확진자 수도 보게 되고 그거 자체가 또 의미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피크가 나오는 날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차, 차화정, BIB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독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상승이 아니라 반등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전차 군단, 차화정 군단, BIB,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뭐 이런 종목들이 갔을 때 이렇게 같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두세 개가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게 이제 비로소 강대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지 되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상승장을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쨌든 이제 연기는 좀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어제하고 비슷한데 종목 장세다. 지금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린 게 이제 ADR 이제 과매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한 1, 2주 정도 시장이 더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올랐는데 결국에는 제가 과매도 신호 나오면 2주 이내에 보통 그 위치 이상 올라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이제 결국엔 이번에도 올라왔죠. 근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의 위치가 과매도에서 별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가격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장세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그날 제가 이제 공부할 겸 이제 시장의 포인트는 계속 이런 형태로 이제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공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